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사는 남자입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4살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저도 저희 아들이 상처받는 일 없이 사랑만 듬뿍 받으며 마냥 해맑게 컸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가 2살 때 애엄마는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애엄마와 참 많이 싸웠고 아무리 애가 어렸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 참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미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결심 때문에 깨진 그릇 같은 애엄마와 제 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도 했거든요. 제가 가족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한테만큼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참 힘들더군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그때부터 줄곧 혼자였어요. 엄마는 제가 7살 때 아빠와 이혼을 하셨고요. 아빠와 불화가 심하셨는데 이혼 후 한동안은 저를 보러 오셨지만 저희 집이 이사를 가고부턴 따로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아빠는 엄마 얘기하는 걸 싫어하셨고 저도 저를 버린 엄마라는 생각에 일부러 더 묻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보육시설에 맡겨지게 되자 엄마 생각이 참 간절했습니다. 얼굴도 가물가물한 엄마지만 나를 찾으러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엄마가 저를 찾아오지 않을 거란 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걸 체념하고 받아들인 거죠. 부모가 없다는 것, 가족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꽤 주눅들게 만듭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더 씩씩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제 환경과 배경이 저를 참 위축되게 만들더군요. 우울함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 힘들게 사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지만요. 저는 성인이 되면서 보육시설에선 퇴소를 했습니다. 작은 자립금을 가지고 아는 형이 일하는 작은 공장의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 형도 같은 보육시설 출신이었거든요. 저희 회사엔 사택도 있다 보니 사택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같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거든요. 참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같이 회사 다니는 동료들도 지독하다 할 정도로요. 어렸을 때 아빠에게 듣기론 엄마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가족끼리 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고 작은 평수인데다 대출이 반이지만 아파트도 마련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사택에서 독립을 했고요. 제 힘으로 벌어서 마련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고 기특하면서도 또 아무도 없이 텅 빈 집이 주는 그 쓸쓸함이 참 외로웠습니다. 그때쯤 아는 동료분이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아는 동생이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분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늘 마음 한켠이 쓸쓸하고 외로웠던 저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하다 보니 여자친구네 집에선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해했어요. 저라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를 싫어하셔도 자주 찾아뵙고 제가 진심으로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진심은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뒤 아내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더 바랄 것 없이 참 행복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아내와 아이. 드디어 나도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을 만들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점차 달라졌거든요. 아이를 낳고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워낙 놀러 다니는 거, 술 마시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 집에서 애기랑만 있는 걸 더 못 견뎌 하더라고요. 저도 퇴근 후엔 살림에 육아에 적극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집은 엉망이고 아이는 자꾸 방치되어 있기 일쑤였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씻기고 분유도 먹이고 보살폈지만 아내는 그맘때 우울증이 심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육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같이 병원도 다녔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육아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섭고 힘든 거더군요. 저는 주말이 되면 아이는 아예 제가 보고 아내에겐 친정에 가서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주말만 되면 아내는 당연하게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도 회사 일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쉬는 날 하나 없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크는 시간 동안 다 이런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점차 심해졌어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제가 퇴근하고 오면 아이부터 맡기고 나갈 때도 많았거든요. 저도 점차 지쳐갔고 아내랑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랑 붙어 있어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내 딴에도 노력하잖아. 주말엔 아예 내가 보고 당신은 친정 가라고 하고 그 정도면 나도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친정 가는데 당신한테 고맙다 해야 돼? 애는 내가 보는 거니까. 애 아빠인데 좀 보면 어때서? 평일 내내 나도 지쳤으니까 주말엔 친정 가서 우리 가족들 보면서 쉬고 싶다고. 우리 가족들이라는 말에 저도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가 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친정 식구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친정 가는 거 다 좋은데 당신한테 가장 가까운 가족은 나랑 지우야. 제 말에 아내는 비웃더라고요. 아니, 내 가족은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이야. 그럼 나랑 지우는? 당연히 가족이지만 좀 다른 거지. 그러면서 아내는 저를 비꼬더라고요. 자기는 가만 보면 가족 어쩌고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것 같아. 고아라서 그래? 고아라서 그렇냐는 그 말, 저는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어요. 연애할 때 제가 부모님이 없고 보육시설에서 컸다는 얘기를 했을 때 누구보다도 저를 위로해주고 달래줬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싸울 때면 오히려 그런 것을 약점 삼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는 종종 싸웠는데 아내는 그럴 때마다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리 싸워도 그냥 여기서 풀지 왜 자꾸 친정에 가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우리 집 가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오빠가 가족도 없고 갈 데 없다고 나도 가지 말라는 거야? 너 어떻게 싸울 때마다 꼭 그렇게 상처되는 소리라냐?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고아 주제. 저는 제 상처를 약점 삼는 아내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줘야 할 아내라는 사람이 제 상처를 더 후벼 파고 아프게 했으니까요. 저는 아내와 자주 부딪혔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 또 제가 일군 소중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많이 참고 견뎠습니다. 아내를 많이 달래고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하고요. 하지만 다 헛짓이었습니다. 아내는 주말에 또 처갓댁에 갔는데 제가 같이 가자고 하면 엄청 싫어했어요. 본인 혼자 애 없이 쉬겠다면서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아내의 폰을 보게 되었고 웬 남자와 대화 중인 걸 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주말에 어딜 놀러 갈지, 뭘 먹으러 갈지, 심지어 어떤 모텔이 좋더라, 거길 가보자 등등의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는 친정으로 간 게 아니라 내연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바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주말에 친정에 간다고 했을 때 갔다 오라 해놓고 몰래 뒤를 따라갔죠. 아이는 카시트에 태우고요. 아내는 택시를 타고 처가댁과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택가에 내려서는 어떤 남자의 차에 타고 떠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너무 우는 바람에 더 따라가지 못했고 그 길로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자네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인가? 지우가 엄마를 하도 찾아서요. 저희도 왔습니다. 엄마를 왜 여기서 찾아? 집에 없어? 진영이 여기 안 왔나요? 안 왔어. 안 온 지가 언젠데. 아니 그럼 얘가 어딜 갔다는 거야? 여기 온다 그랬어? 저는 참담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아내는 한 번도 친정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도 엄마 보고 싶다고 거기서 쉬다 올 거라고 울부짖었던 그 사람. 사실은 남편과 애는 나 몰라라 하고 내연남하고 그렇게 나다녔던 겁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주말마다 진영이는 친정 간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고 장모님은 부랴부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어디야? 한서방 여기 와 있어. 지우 데리고. 그렇게 장모님이 전화를 끊고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처가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한숨만 푹푹 내쉬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아내가 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화가 나다 못해 슬프더군요. 아내는 도리어 저에게 여긴 왜 오냐고 화내고. 장모님 말론 주말에 온 적 없다고 하시네. 어딜 갔다 온 거야? 친구 만났어. 근데 거짓말은 왜 해? 무슨 친구? 내가 말하면 오빠가 다 알아? 저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런 얘기는 앞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장모님에게 아이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방에 가서 대화를 했죠. 나 사실 당신 폰 봤어. 남자 있더라? 제 말에 아내는 폰을 왜 보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건만 아내는 애몬대서 자기가 더 화를 내더군요. 우연히 봤어. 그 남자 누구야? 언제부터야? 그때 제 마음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어떻게 된 것 같다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없던 일로 덮어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아내는 저보고 무섭다느니 징글징글 하다느니 자기가 더 큰 소리를 내더군요. 저희가 큰 소리가 나자 장모님이 방문을 여셨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도 결국 자기 딸 편이셨죠. 얘가 그냥 친구라고 하잖아. 장모님, 편 들 걸 드세요. 주말마다 거짓말하고 남자 만나러 다니고 두 사람 대화 나눈 것도 제가 봤어요. 모텔 얘기하는데 친구입니까? 장모님은 그제야 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그랬어? 애 키우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편하게 대화 나누려고 하다가 근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 사람은 자기 속도 잘 안 비추고 얼마나 사람 외롭게 만드는데. 이제는 제가 외롭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일에 육아에 살림까지 거들면서 베개에 머리만 대면 쓰러져 자기 바빴던 제가 자기를 외롭게 만들었다고요. 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집에서 애를 돌봐야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싶어 아이 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내는 돌아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자입니다. 저랑 살기 싫고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면서요. 그 남자가 너무 좋고 그 남자랑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저와의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래요. 얼마나 남자에 미치면 애까지 저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붙잡았어요. 아내에 대한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붙잡은 이유는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를 버렸는데 제 아이에게도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쳐도 단단히 미친 아내는 자기를 놔달라며 또 집을 나갔고
저는 아내의 가출 기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아내이고 내가 붙잡아 봤자다 싶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했지만 아내와 저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해 주겠다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따로 상간 소송 같은 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엄마기에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그때 18개월 정도여서 좀 이른 나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제가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서 따로 잔업은 없이 칼퇴를 하며 퇴근 후엔 아이를 돌봤습니다. 도움받는 곳 하나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제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애달픔이 더 커져갔습니다. 고생을 함께 견딘 사이일수록 애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키우니까 정말 우리 지우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온 마음과 애정을 다해가며 키웠습니다. 아이도 아빠의 사정을 아는지 때도 많이 부리지 않고 참 착하고 예쁘게 잘 커주었고요. 잔업 같은 걸 못하는 데다 애를 키우면서 돈은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다 보니 금전적으로는 넉넉치 않아 제 신발, 옷 하나도 잘 못 사게 되었지만 제 아들한테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몹시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문짝이 잘 안 열리고 푸시식거리며 수명이 다 된 소리가 나다 보니 아이를 태우고 다닐 때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차는 꼭 바꿔야겠다.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투잡이라도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아이와 저 둘뿐이라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가끔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근무 중이라도 오는 전화는 꼭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받아보니 그곳은 제가 거주했었던 보육시설이었습니다. 이미 퇴소한 지 10년 가까이 됐기에 왜 전화를 하신 건지 의아하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여쭤봤는데 뜻밖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찾아오셨다면서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라는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은 세차게 뛰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지워버린 단어였는데 갑자기 제 인생에 엄마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원하면 보육원 측에서 번호를 전달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날 찾아온 건지, 진짜 엄마가 맞는 건지, 혹시 뭐라도 바라고 온 건 아닌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나를 버린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와서 나를 왜 찾는 건지 직접 만나 듣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후 엄마라고 하셨던 그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낯선 중년 여자의 목소리더군요. 잘 지냈어? 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답하자 엄마는 갑자기 한참을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듣고 복받치신 것 같았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저도 이상하게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한참 전화통만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음바다 후에 엄마는 어디 사느냐고 직접 볼 수 있냐고 하셨고 저는 제가 사는 곳을 대충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아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는 유모차에 태워가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헤어진 데다 아빠가 엄마 사진도 다 없애버리셔서 얼굴도 가물가물했거든요. 그렇게 약속된 카페로 가보니 창가에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못 알아볼 것 같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저랑도 많이 닮으셨고요. 제가 유모차를 끌고 다가가니 엄마도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만나기 전까지 안 좋은 의도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면 어쩌나. 만약 그런 거면 나도 대차게 끊어내야지 결심하고 갔는데 막상 엄마를 보니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안쓰럽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왜인진 모르겠지만요. 만약 엄마가 사정이 많이 안 좋으시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지. 집이 작아도 필요하시다면 같이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엄마에 대한 제 외로움과 그리움이 생각보다 정말 컸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하셨어요. 아이가 마침 잠이 들어서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엄마는 눈을 못 떼고 보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랑 똑같다고요. 애기 엄마는 어딨냐고 하시길래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더 묻지는 않고 그냥 그렇냐고 하셨어요. 엄마와 대화를 하며 엄마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아빠와의 불화가 정말 심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하고 저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엄마가 가진 게 없는 데다 아빠도 완강하게 저를 못 놔준다고 하셔서 결국 저를 놓고 나왔다고 하셨어요. 대신 아빠한테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연락을 다 끊으시고 이사까지 가셨대요. 저도 생각해보면 한동안은 엄마가 자주 오셨고 저를 데리고 돈가스도 사주시고 놀이공원 같은 데도 데리고 가셨던 기억이 얼핏 나요. 하지만 이사를 가고부턴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그쯤에서 저를 완전히 버렸다 생각했는데 엄마 말론 아빠가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데리고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찾을 길이 없었던 엄마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다가 겨우겨우 일이라도 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사셨대요. 아빠가 저라면 끔찍했으니까 어련히 잘 키워주겠지 생각하며 엄마도 엄마 살 길을 마련해야겠다면서요. 그렇게 엄마는 안 해본 일 없이 사셨고 나중에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줄눈 일을 배워서 하셨대요. 그런데 엄마가 워낙 일도 빠르게 잘하셔서 들어오는 일이 많았고 나중에는 잠잘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해서 돈을 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워낙에 많아져 직원도 고용하고 사무실도 마련하면서 지금은 줄눈 전문 시공업체를 운영하시고 2호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빠듯하고 힘들게 사실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는 어엿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셨던 겁니다. 엄마는 평생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사셨다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아빠가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대요. 엄마는 남겨진 저는 어떻게 됐나 싶어 그때부터 저를 찾으러 다니면서 심부름 업체 이런 곳까지 찾아가게 됐고 겨우 제가 살았던 보육시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는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찾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 생각으론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새 살림 차렸을 것 같고 저도 어련히 알아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아빠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곤 짐작도 못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도 돈이 없어서 정말 치열하고 쉴 새 없이 살아와서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우시더라고요.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수도 없이 느꼈던 원망과 미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도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겠구나. 이제라도 나를 찾아줘서 감사드린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카페에서 또 한바탕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고 아이는 제가 키운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내와의 이혼 사유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이가 깼는데 엄마는 아이를 엄청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아이에게 내가 네 할머니다 하시면서요. 아이도 원래는 낯을 가리는데 이상하게 저희 엄마는 좋아하고 잘 까르르 웃더라고요. 할머니라서 그랬나 봅니다. 그 후 엄마와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 뵀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현장에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관리만 하고 있다면서 괜찮으면 저희 지우를 엄마가 돌봐주고 싶다고요. 예전에 저는 제대로 못 키우고 나간 데다 키울 때도 돈이 없어서 뭘 해주지도 못한 게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손주인데다 이젠 여유도 있으니 아낌없이 잘해주면서 키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일도 하면서 육아까지 한다는 게 힘들었던 데다 지우도 할머니를 무척이나 따랐기 때문에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줄눈 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돈도 제법 많이 버셔서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차도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셨어요. 제 차를 보시고 엄마는 본인이 타고 다니시는 차를 저 주신다더라고요. 저는 괜찮다 했는데 엄마는 오히려 나중에 새로 사줄 테니 일단은 이 차를 타고 다니라고 차를 주셨어요. 제가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회사에 가니 동료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로또라도 맞았냐면서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 집은 놔두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종종 주무시다 가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 집이 훨씬 넓으니 거기서 다 같이 살자 하셨는데 아이 어린이집도 그렇고 제 회사에서도 너무 멀어서 그건 다음에 얘기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못해준 걸 해주시려고 하는 듯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제 옷이나 아이 옷도 자주 사주셨어요. 아이도 할머니의 애정과 사랑 덕분인지 더 활발해지고 멀끔해졌고요. 그렇게 저에겐 엄마가, 아이에겐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저는 뒤늦게 만난 엄마이기에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마와 아이와 함께 근방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고깃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려고 할 때였어요. 승우 오빠! 누군가 아는 척을 하길래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이혼한 전 아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라서 몹시 놀랐습니다. 전 아내는 앞치마를 입고 손에는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일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일해? 응. 그러면서 아내는 아이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더라고요. 지우야, 엄마야. 너무 오랜만에 봤지? 아내는 면접 교섭건이 있었지만 딱히 아이를 본다는 말은 없었기에 이혼 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 아이를 꼭 안더라고요. 아이는 낯설어하고요.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제 앞에 앉은 엄마와 아이를 보더라고요. 근데 누구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내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엄마라니. 나 찾아오셨어. 지금은 지우 돌봐주셔. 아내는 저희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도 눈치껏 지우 엄마구나 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지우 엄마예요. 네, 처음 보네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누추한 꼴이라. 아니에요. 일하는 건데요, 뭐. 아내는 저희 엄마를 보더니 갑자기 서비스라면서 주방에서 고기를 더 들고 왔습니다. 저는 됐다고 했는데 자기가 사비로 내는 서비스라고 하면서 무조건 저희 테이블로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지우를 애달프게 만지고 보더군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곧 손님이 더 밀려서 바빠지니 자리를 떴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어? 네, 딱히 이혼하고 연락 안 했거든요.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했어요. 아까 서비스라고 한 것도 그냥 다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한텐 그 어떤 것도 빚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가게 앞에 주차된 차에 올라타려는데 문득 쳐다보니 가게 안에서 아내가 빤히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차에 올라타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엄마가 찾아와서 다시 만났다고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근데 어머님 뭐 하는 분이셔? 저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한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인가 싶었습니다. 그건 왜? 아니, 옷이나 가방도 그렇고 딱 봐도 좀 사시는 분인 것 같던데? 게다가 당신 차 뭐야? 차 바꿨어? 그 비싼 차를? 아니면 혹시 어머님이 해주신 거야? 그게 왜 궁금한데? 궁금할 수도 있지. 우리 지우 할머니니까. 어떤 분인지 나도 알아야 되잖아. 남자한테 미쳐서 애도 싫다고 떠날 땐 언제고, 언제부터 애 걱정을 했나 싶더라고요. 알 거 없고 애 관련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 나 지우 만나게 해줘. 언제는 못 만났냐? 네가 안 온 거잖아. 제 말에 아내는 훌쩍이더라고요. 내가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같이 사는 그 자식이 못 가게 해서. 그 새끼 완전 양아치야. 나 완전 발목 잡혔다니까? 애도 못 만나게 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놈 좋다고. 남편이고 애고 다 필요 없다면서 떠난 거 아니야? 그런 새끼인 줄 알았어 내가? 순 양아치 새끼. 일도 안 하고 맨날 도박해. 진짜 지긋지긋한 새끼. 곧 끝낼 거야. 끝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면 나 지우 보러 갈게. 그래도 되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맘대로냐? 이혼하고 한 번을 보러 온다고 안 하다가 갑자기 본다고? 오늘 지우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지우도 얼마나 엄마 보고 싶겠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나 애 볼 수 있어. 알지? 저는 진짜 뻔뻔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 엄마가 애 보고 싶어서 면접 교섭권을 쓴다는 거니까 제가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정하고 데리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애 엄마가 애 본다는 걸 막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워낙 완강하게 엄마를 못 보게끔 다 차단을 시켜서 강제로 못 본 거다 보니까 저희 아이한테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마냥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면접 교섭일 날 저는 아내에게 시간 맞춰서 지우 데리고 오라고 했고 아내는 지우와 키즈 카페 갔다가 시간 맞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우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데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오빠,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왜 이래? 오늘 지우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도저히 못 떨어지겠어. 애 엄마한테 애 떨어뜨려 놓는 거 이건 아니잖아. 나 참, 전부 다 싫다고 떠난 건 너였어. 그땐 내가 미쳤어. 그 자식 입에 발린 소리로 꼬셔대니까 나도 한참 우울증에 힘들었던 때라서 깜빡 속은 거라고. 이젠 안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지우 생각해서라도.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준다 한들 그래도 엄마만 하겠어? 당신도 엄마 없이 외롭게 컸잖아. 지우한테도 그런 상처 주고 싶어?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무슨 애도 못 만나게 만드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면접 교섭이고 뭐고 못 만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오는 동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지우한테는 엄마가 필요한데 정말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게 진짜 아이를 위한 건가 싶었거든요. 제가 계속 고민하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결국 엄마에게 솔직한 이혼 사유와 제 고민에 대해서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묵묵히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군요. 그래, 나도 이제 와서 나타난 주제에 네 인생에 이러쿵 저러쿵 말할 권리는 없어. 근데 내가 들어도 지우 엄마 의도가 좀 불순한 것 같긴 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외도해서 애까지 놔두고 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게 네 상황이니까 네가 잘 생각하는 게 맞다만 그렇게 애는 나 몰라라 하고 떠난 여잔데 과연 다시 이러는 게 진짜 애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네. 저도 엄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물론 아이에겐 친엄마긴 하지만
애초에 키울 때도 아이는 뒷전이었던 사람인데 만에 하나 합친다 해도 그게 진심일 거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제 바뀐 차와 돈 좀 있어 보이는 엄마를 보고 마음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 후 전화는 또 연락이 와서 지우를 위한 게 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반성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는 저랑 애만 보고 살 거래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를 위한 게 뭔지 나 생각 많이 했어. 어쨌든 나 지우 아빠고 자식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오빠. 오빠가 지우 아빠고 내가 지우 엄마잖아. 애는 원래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잘해보자. 아내는 제가 재결합을 말하는 건 줄 알고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지우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각자 사는 게 맞아. 오빠! 그 어린아이 키우는 동안 너 힘들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애 내팽개쳤어.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애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로 기저귀도 잘 안 바꿔주고 이유식 먹여야 되는 시기에도 귀찮다고 분유만 먹였던 게 너야. 우리 떠날 때 지우도 나도 다 네 인생 갉아먹는 것 같다며. 나랑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며.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선 엄마 노릇이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 왜? 나 찾아온 우리 엄마가 돈 좀 있어 보여서? 내 차가 바뀌어서? 갑자기 없던 돈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나 오빠랑 이혼하고 나서 그 남자 만나고 너무 불행해. 그래서 반성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 발등 찍었구나. 이제 돌아가면 잘할게. 진심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네가 그 남자를 선택했고 불행하든 말든 더 이상 내 할 바 아니야. 우린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지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네가 애엄마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우 만나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으로 만나. 그건 내가 터치 안 해. 근데 딱 거기까지야.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사이 아니고 너는 그냥 지우 생모. 그게 전부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내는 저보고 너무한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토록 애 핑계대던 사람이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더 이상 애 본다는 연락도 없다는 게 참 너무하더라고요. 저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그만큼 저와 엄마가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결핍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제가 더 아이의 편이 되어주고 아이를 사랑해주려고 해요. 그럼 저희 아이도 알게 되겠죠.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또 엄마는 없어도 아빠가 그만큼 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요. 가족 없이 평생을 외로움에 살았던 저, 이제는 저에게 엄마와 아이라는 소중한 가족이 생긴 만큼 저도 더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